새해 첫날 혹은 평소에도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 우리가 가장 즐겨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떡국입니다. 뽀얀 사골 국물에 쫄깃한 떡, 그리고 고소한 김가루와 달걀지단까지 올라간 떡거국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면 속이 든든해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맛있는 떡국 한 그릇이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필터,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무심코 넘기시면 나중에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투석 치료를 평생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이 어떤 과정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차가운 기계 옆에 누워 내 몸속의 피를 전부 밖으로 빼냈다가 기계로 걸러서 다시 넣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체력 소모가 극심한 과정입니다. 한번 투석을 받고 나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기운이 쏙 빠져서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여행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6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68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미식가셨습니다. 평소 국물 요리를 워낙 좋아하셔서 식사를 하실 때면 늘 뚝배기 바닥이 보일 정도로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는 분이셨죠. 특히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뜨끈한 떡국이나 설렁탕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인 채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에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의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무거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콩팥 기능, 즉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대체 그동안 어떤 식사를 하신 겁니까? 하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멋쩍게 웃으시며 원장님, 저는 밥맛이 없어서 그냥 짭짤한 떡국 국물에 밥 말아서 김치 얹어 먹은 게 다예요.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콩팥이 망가진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기를 안 드셔서 건강하게 식사하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콩팥을 혹사시키는 맹독성 식단을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진료실에는 김 어르신처럼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밥에 국물만 먹었는데 왜 병이 생겼냐며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오십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물 요리를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무려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짠맛과 독소들이 매일매일 콩팥을 때리고 있었던 셈이죠.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은 강낭콩 모양을 한 주먹만한 장기입니다. 허리 뒤쪽에 2개가 자리 잡고 있죠.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해주고 혈압을 조절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의 최고급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에 매일같이 진흙물이나 소금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금방 막히고 망가져 버리겠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콩팥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40%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콩팥에 독이 되는 음식을 계속 넣어주면 콩팥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기능이 90%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면 이미 늦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결과지에 신사구체 여과율 EGFR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 점수입니다. 90점 이상이면 건강한 상태이지만 만약 이 점수가 60점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이미 콩팥 필터가 절반 가까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콩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점수가 30점, 20점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콩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망가진 사구체, h로도 다시 재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하셔야 할 콩팥을 녹여버리는 최악의 금지 음식 5가지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이 음식들을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에 의존하지 않고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가족분들, 특히 식사를 챙겨주시는 며느리나 따님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짠 국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떡국 국물, 설렁탕, 찌개류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세포가 퇴화해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간간하다고 느꼈던 음식도 이제는 싱겁게 느껴져서 자꾸만 소금이나 간장을 팍팍 치게 되죠.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1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70에서 80%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양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짭짤한 김치나 깍두기까지 곁들여 드시면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치 소금 섭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혈액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금이 많아지면 주변의 수분을 마구 끌어당깁니다. 혈관에 물이 많아지니 혈압이 빵빵하게 올라가게 되죠. 콩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뭉쳐져 있는 핏덩어리 장기입니다.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필터가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 72세 이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짬뽕과 칼국수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면 요리에 밥까지 말아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더니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잰 혈압이 무려 20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의 미세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여기저기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국물 요리 한 그릇에는 각설탕 크기의 소금이 5에서 6개나 잔뜩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물은 결코 영양 진액이 아니라 혈관을 터트리는 고농축 소금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밥을 국에 말아 드시는 습관은 오늘부로 당장 끊어내셔야 합니다. 꼭 국물을 드시고 싶다면 식사 전에 아주 작은 종지에 국물만 2숟가락 정도 덜어놓고 딱 그것만 입가심으로 드십시오. 밥을 국에 훌떡훌떡 말아 드시면 씹지도 않고 넘기게 되어 위장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짠 국물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마시게 됩니다. 밥 따로, 국 따로
그리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는 식사법,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연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뜻밖에도 단백질 보충제와 농축 진액입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방송이 매일 나옵니다. 물론 단백질은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양과 농축된 형태입니다. 기력이 떨어진다고 흑염소 진액, 붕어즙, 장어즙 같은 고농축 엑스포를 물 대신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근육 키우겠다고 유청 단백질 가루까지 매일 타서 드십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최 어르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친구분들이 흑염소가 기력 회복에 최고라고 해서 3달치를 비싼 돈을 주고 다려오셔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포씩 챙겨 드셨답니다. 거기에 손주가 사다 준 단백질 쉐이크까지 매일 우유에 타드셨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렵고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하게 나와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피 검사를 해보니 혈중 요독 수치가 정상인의 4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나면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요독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갑자기 농축된 고단백 물질이 몸에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이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밤낮 없이 야근을 해야 합니다. 젊고 튼튼한 콩팥도 힘든 일을 이미 노화로 지친 60대 이상의 콩팥에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과부하가 걸려 콩팥 세포가 파괴되고 맙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이런 고농축 즙이나 진액은 마치 막혀있는 하수구에 엄청난 양의 진흙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는 하루에 달걀 2개, 두부 반모, 손바닥만한 흰살 생선 한 토막이면 아주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자연식품으로 씹어서 드시는 단백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즙이나 진액, 가루 형태로 가공된 고농축 단백질은 약해진 콩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콩팥 파괴자는 밥도둑이라 불리는 젓갈과 장아찌류입니다.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오징어 젓갈이나 마늘종 장아찌 하나 올려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시죠? 그런데 이런 절임류 반찬은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의 최정점에 있는 음식입니다. 단순히 소금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복합 물질들이 신장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젓갈과 장아찌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숙성 과정에서 생겨나는 최종 당화산물 AGES이라는 강력한 염증 물질입니다. 식재료를 오랫동안 소금에 절이고 삭히는 과정에서 우리 혈관을 폭삭 늙게 만드는 독소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끈적끈적한 찌꺼기 물질들이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 모세혈관에 들러붙으면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콩팥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젓갈은 그야말로 독약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입맛을 돋우고 싶으시다면 소금에 푹 절인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로 만든 겉절이나 방금 무친 나물 반찬을 드십시오. 식초나 레몬즙, 들기름 등을 활용해서 상큼하고 고소한 맛을 내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신맛은 침샘을 강하게 자극해서 소화의 분비도 돕고 미각을 일깨워 짠맛에 대한 갈망을 싹 줄여주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보통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환자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나나, 토마토, 참외, 수박, 그리고 늙은 호박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원래 콩팥은 몸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소변으로 빼내어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고장나면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박할머니는 평소 신장이 안 좋아서 과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셨지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너무 드시고 싶어서 가족들 몰래 수박 반 통을 숟가락으로 퍼서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심장 근육에 쥐가 나서 끔찍한 가슴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장 제세동기로 여러 번 전기 충격을 주고 나서야 겨우 멈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박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칼륨이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 심장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콩팥이 고장난 분들에게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으로 돌변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거나 심하면 심장 마비로 돌연사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과일은 아주 소량만 드시고 시금치 같은 채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물에 빠져나가게 한 뒤 헹구어서 드셔야 합니다. 채소의 껍질이나 줄기에는 칼륨이 많으니 벗겨내고 요리하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었다가 끓는 물에 데치면 채소 속 칼륨의 50% 이상을 안전하게 빼낼 수 있습니다.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사과나 포도처럼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은 과일을 작은 크기로 2~3조각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밥처럼 드시는 진통 소염제입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실 때 약국에서 쉽게 사서 드시는 관절약, 진통제 있으시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콩팥팥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약들은 통증은 줄여주지만 동시에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수축시켜 버립니다. 콩팥에 피가 안 통하게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안 통하면 콩팥 세포는 숨을 못 쉬고 굶어 죽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주 무서운 용어로 트리플 워미, 즉 콩팥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3가지 치명적인 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 성분, 둘째가 바로 이 소염 진통제, 셋째가 탈수증입니다. 노년층 어르신들이 평소 혈압약을 드시면서 감기 기운이나 관절통으로 소염 진통제를 사드시고 입맛이 없어서 물도 잘 안 드신 채 주무셨다가는 다음날 아침 급성 심부전이 와서 콩팥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콩팥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염 진통제가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프다고 습관적으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진통제를 꺼내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콩팥에 부담이 적은 성분의 약으로 처방을 받아 드셔야 합니다. 진통이 필요하시다면 콩팥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서 분해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등 계열을 드시거나 먹는 약 대신 아픈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파스나 연고를 사용하시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친 내 콩팥을 어떻게 해야 다시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물 마시기에 있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원활하게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계곡물도 수량이 풍부해야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듯 우리 몸도 수분이 충분해야 콩팥이 깨끗하게 청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원장님, 저는 맹물은 맛이 없어서 하루 종일 녹차나 둥글레 차를 끓여서 물 대신 마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녹차, 홍차,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커피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즉, 내가 마신 물의 양보다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수분까지 끌어모아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해 버립니다. 콩팥을 청소하려다가 오히려 콩팥을 바짝 말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진짜 수분은 오직 첨가물이 없는 생수나 맹물 혹은 아주 연하게 끓인 보리차나 현미차 뿐입니다. 소변 색깔이 맑은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다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증거이고, 냄새가 나고 진한 맥주색이라면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냉수를 들이켜는 것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8컵 정도를 목표로 삼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무시기 1시간 전쯤에 또 반잔 정도를 드시면 밤새 콩팥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콩팥이 망가진 건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변에 거품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다 신장병은 아닙니다. 아침 첫 소변이거나 전날 고기를 많이 드셨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피곤할 때는 일시적으로 소변이 농축되어 거품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기물을 한 번 내렸는데도 거품이 없어지지 않고 마치 비눗물처럼 짜잘한 거품이 5분 이상 층을 이루며 남아있다면 그것은 콩팥의 미세 필터가 찢어져서 체내의 소중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내과에 가셔서 간단한 소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질문 둘. 제가 당뇨가 있는데 콩팥 건강이랑 상관이 있나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가장 큰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관 속에 혈당이 높아서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돌아다니면 콩팥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설탕에 찌들어 굳어버리고 막혀버립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혈당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살을 빼는 것이 곧 콩팥을 살리고 투석을 막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질문 셋. 콩팥에 좋은 영양제나 보약은 없나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콩팥은 무언가를 더 먹어서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나쁜 것을 안 먹어서 콩팥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자 예방책입니다. 시중에 콩팥의 특효라고 광고하는 검증되지 않은 가루나 환, 정체불명의 건강기능 식품들은 오히려 노폐물 처리 과정을 늘려 약해진 콩팥에 마지막 치명타를 입히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심코 먹었던 떡국 국물 한 숟가락, 기력 찾겠다고 마셨던 흑염소즙 한 포가 내 생명을 단축시키고 평생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매정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금기 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고 밥상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100세까지 끄떡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드셔온 입맛이 있는데 어떻게 짠맛을 당장 끊어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일상도 모두 잃는 것입니다. 내가 내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평범한 밥술을 뜰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아프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 말고 딱 한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서 소금통을 치우고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는 것. 이것만 매일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이상 훌쩍 늘어납니다. 또이 저녁 당장 식탁에 올라온 국물 요리의 건더기만 드시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중한 지인분들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콩팥을, 아니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이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